결혼 15년 한 번도 직접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하는 시아버지. 드라마를 보며 너는 안 그러지? 라고 묻고 다른 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저를 쳐다봅니다. 귀염둥이라고 불리는 45살 남편과 직접 말씀해달라고 애원하는 며느리. 하지만 15년 동안 쌓인 감정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해주세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된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32살 김현수입니다. 남편 박민준과 저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죠. 문제는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는 절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매일 저녁이면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십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시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세요. 현수야, 이것 좀 봐라. 드라마 속에서 며느리가 시댁일에 신경 안 쓰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저런 며느리도 다 있네. 현수야, 너는 안 그러지?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안 그러죠, 아버지. 이렇게 대답하면 시아버지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니까 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민준이 형들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시아버지는 큰아들 며느리를 항상 칭찬하세요. 큰 며느리는 참 잘하더라. 명절 때마다 음식도 미리 준비해 오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말이야. 그러면서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며느리지. 현수도 배울 점이 많을 거야.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큰 며느리는 제가 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갖고 계세요. 전업주부이시고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경제적 여유도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상황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으세요. 민준이에게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래. 그냥 넘어가. 하지만 저는 이런 돌려 말하기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직접 뭐가 불만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칠 텐데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과민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계속 이런 식이니까 제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시아버지가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사 토크쇼를 보십니다. 그 시간이 되면 저는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혹시 또 저를 빗대서 뭔가 말씀하실까 봐서요. 현수야, 이것 좀 봐라. 요즘 젊은 애들이 이래. 시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거실로 가보면 화면에서는 꼭 며느리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명절에 친정만 가고 시댁에는 안 가는 며느리 이야기였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도 있더라.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야. 시아버지는 화면을 가리키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현수는 안 그렇지? 우리 현수는 착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명절마다 빠짐없이 시댁에 갔거든요. 친정은 오히려 소홀히 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마치 제가 그런 며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또 다른 날에는 아들만 편애하는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만 예뻐하고 딸은 차별하는 어미들 참 못됐지.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몰라. 현수는 그런 거 아니지? 저희는 아들 태윤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차별하겠습니까? 하지만 시아버지 표정을 보면 뭔가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아들만 편애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도 신경이 쓰입니다. 거실에서 현수야라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혹시 또 어떤 며느리 이야기로 저를 떠보실까 봐서요. 민준이는 그냥 관심 표현이야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시아버지는 분명히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데 직접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를 챙겨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주십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음식을 잔뜩 싸주세요. 큰 봉지 두세 개에 나물, 전, 고기까지 가득 담아주시죠. 현수야, 이거 가져가라. 집에서 해먹기 힘들지.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챙겨주신다는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받아가면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현수야, 지난번에 준 음식 잘 먹었나?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수는 참 좋겠다. 해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되니까.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톤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비꼬는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바빠서 시아버지가 주신 반찬을 며칠 동안 못 먹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계속되고 태윤이 학교 준비물도 만들어야 하고 정말 정신없는 시기였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민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현수가 해준 음식도 안 먹더라. 입맛이 까다로워졌나 봐. 민준이가 저한테 전해줬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바빠서 그랬다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께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 일부러 반찬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에는 또 음식을 싸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수는 거절할 줄 모르니까 좋다. 다른 며느리들은 귀찮아해서 안 가져가는데 이게 칭찬인지 비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받아가도 문제인 것 같고 안 받아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시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을 뿐인데 항상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시아버지의 호의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저희 아들 태윤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윤이가 아직 3살 때부터 시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윤이가 성격이 조용하네. 현수 닮았나 봐. 저는 조용한 성격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 말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좀 활발해야 하는데 말이야. 이런 말씀도 덧붙이시면서 저를 쳐다보세요. 마치 제가 태윤이를 조용하게 키웠다는 듯이요. 하지만 태윤이는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거였어요. 돌잔치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얌전했거든요. 그런데 태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좀 더 활발해지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윤이가 요즘 너무 산만해. 누구 닮았을까? 그러면서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현수가 어릴 때도 가만히 있지 못했나? 저는 어릴 때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은 태윤이가 할아버지 앞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별로 다치지 않은 가벼운 넘어짐이었어요. 태윤이도 금세 일어나서 다시 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태윤이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윤아, 조심해야지. 엄마가 제대로 안 가르쳐 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그걸 저 탓으로 돌리시는 걸까요? 저는 태윤이를 나름대로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전 교육도 시키고 예의범절도 가르치고 공부도 봐주고 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말대꾸할 수도 없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나중에 민준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손자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저에 대한 불만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태윤이를 핑계로 저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태윤이 앞에서도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반응하면 시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실까 봐서요. 참다 결국 한 번은 시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보다 더 심한 하루였거든요. 오전에는 태윤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왔다고 엄마가 양보하는 법을 안 가르쳤나라고 하셨고, 점심에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드라마를 보시면서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화면에서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런 며느리들은 어른 공경하는 법을 모르나 봐.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15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시아버지는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뭔 소리야? 그러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현수더러 뭐라고 했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하신 말씀들, 태윤이 일로 하신 말씀들, 음식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부인하셨습니다. 그런 건 다 현수가 오해한 거야.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저는 더 답답해졌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왜 꼭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꼭 저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결국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현수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그런 뜻이 아니셨어. 민준이도 시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며칠 동안 저를 피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부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민준이하고만 이야기하셨어요. 민준이는 저한테 아버지 기분 상하게 왜 그랬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는데 한 번 말했다고 제가 잘못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시아버지는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고 친정 어머니도 자주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없지만 큰형님 댁에서도 문병을 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만큼은 소식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아버지, 현수가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한번 보러 오시죠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병원은 가족들만 가는 곳이지. 나까지 가면 번거로우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네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시아버지는 안부 인사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대신 민준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수가 집에 있으니까 좋겠네. 이제 집안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저는 아직 걷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발을 짚고 겨우겨우 화장실도 가는 상황인데 집안일을 제대로 하라니요. 그리고 몇 달 후 명절이 되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미리 민준이에게 현수가 아프니까 이번에는 음식 준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드디어 시아버지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명절 당일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큰형님 댁에서 몇 가지 가져오셨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의자에 앉아서 전을 부쳤습니다. 고통스럽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서시더라고요. 됐어. 내가 하겠어. 그 말투가 정말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척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희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하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원하시는 며느리상이 따로 있었는데 저는
그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준이는 시아버지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더욱 귀하게 자라셨어요. 시아버지는 민준이가 40살이 넘어서 결혼하는 만큼 정말 좋은 며느리를 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좋은 직장 다니는 여자, 집안 배경이 좋은 여자, 외모도 출중하고 교양도 갖춘 여자. 시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느 조건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지방 대학 출신의 평범한 회사 다니고 집안도 그냥 중산층이었거든요. 외모도 특별하지 않고 특별한 재능이나 교양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민준이가 저를 소개했을 때 시아버지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 여자가 현수야? 그때 시아버지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결혼식 규모를 줄이자고 하셨고 신혼집도 전세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인데 돈 들릴 필요 없다는 시기였어요. 결혼식 때도 시아버지는 내내 시무룩한 표정이셨습니다. 시아버지 친구들이 며느리가 예쁜 애라고 인사말을 할 때도 그래도 우리 아들보다는 못하지라고 답하셨어요. 신혼 초에는 저도 열심히 시아버지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 일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배워서 해드렸어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시아버지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돌려서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말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시는 건 아닐까요? 민준이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우리 귀염둥이라고 부르셨거든요. 민준이가 지금 45살인데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렇게 부르세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어른 남자를 귀염둥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귀염둥이가 말이야라고 하시니까 민준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부탁해도 시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 우리 귀염둥이가 부끄러워해? 귀여워서 그러는 건데. 심지어 태윤이 앞에서도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제일 사랑해. 왜냐하면 아빠는 할아버지 귀염둥이거든. 태윤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웃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45살 된 아들을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시는 게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민준이 외모를 자랑하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우리 귀염둥이는 정말 잘생겼어. 어디 가서도 제일 잘생겼다고 칭찬받아. 실제로 민준이가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닌데 시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계세요. 한 번은 시아버지 친구분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귀염둥이야. 어때, 잘생겼지? 친구분은 당황하면서 아, 네. 잘생겼네요 라고 대답하셨는데 표정이 영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반응에 만족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귀염둥이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아버지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과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며느리는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시아버지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민준이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시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 봐서요. 그래서 민준이는 항상 귀염둥이라는 호칭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끔 태윤이가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귀염둥이라고 불려요? 라고 물어보면 민준이는 당황해합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아빠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 이렇게 답하지만 표정이 영 불편해 보여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아버지의 과도한 애정이 민준이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시아버지를 거스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현수야,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해해줘야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사실 민준이도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매일 전화하셔서 1시간씩 이야기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하시고 저녁에 퇴근하면 또 전화하세요. 주로 자신의 건강 이야기, 동네 소식,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저에 대한 불만을 돌려서 표현하세요. 요즘 현수가 좀 바빠 보이더라.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 태윤이 성적이 좀 떨어졌다면서? 현수가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민준이는 저를 변호해 주기도 해요. 아버지, 현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사 일도 있고 태윤이도 봐야 하고 힘들어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내가 현수 편만 들더라고 서운해 하시죠. 그러면 민준이는 또 시아버지를 달래야 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민준이도 지쳐가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고 나면 항상 피곤해하고 가끔은 화를 내기도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는 절대 직접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시니까 이해해야 해. 형들은 다 멀리 살고 나만 의지하시는 거야. 민준이는 항상 시아버지를 변호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답답해서 민준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도 힘들어하면서 왜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현수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직접 말씀드리세요. 저한테 돌려서 말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하라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 아버지가 상처받으시면 어떻게 해? 그럼 저는 계속 상처받아도 되는 거예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민준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민준이는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고 태윤이도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태윤이가 엄마, 할아버지는 왜 엄마를 안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시아버지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날도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를 빗대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화면에서는 시아버지에게 대드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시아버지한테 대들기까지 해.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예의라는 게 없어.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그만해 주세요. 15년 동안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 정말 못 견디겠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발 직접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직접 말하라고? 내가 뭘 직접 말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요. 그때부터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직접 말씀하지 않고 돌려서 말씀하시는지 다 털어놨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으신 것도, 아픈 몸으로 명절 음식 준비할 때 차가운 반응도 태윤이 일로 저를 탓하신 것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럼 15년 동안 제가 모든 걸 잘못 이해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드디어 시아버지의 진심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한테는 더 좋은 여자가 어울려. 너 같은 평범한 여자 말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시아버지에게 저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가족? 너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시아버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며느리를 두고 살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민준이에게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민준아, 이 여자와 헤어져. 아버지가 더 좋은 여자 구해줄게. 민준이는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현수 편을 들겠다는 거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결국 시아버지는 현수가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지금 저희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시아버지께 전화드리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고 저는 도저히 사과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요. 태윤이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태윤이가 엄마, 할아버지랑 왜 싸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건 아니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아요. 민준이는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아버지도 자신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1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